자, 그러면 우리 장하길 총재님 모셔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란하다 대한민국 한번 불러보고. 예. 만만년의 역사 위에 대한민국 찬란하다. 이거 안 넘어가. 이승만이 세운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선진한국 자유사랑 평화나라 대한민국 우리 모두 잃지 남겨 인류국가 건설하세 위대한 대한민국. 박수로. 잠이 좀 도망갔나요? 예. 제가 강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언론들이 우리 지금 이 광화문 교회, 특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찾아갖고 한 게 있는데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김강 그 서울메일 그 기자이면서 사장인데 이 기자들을 다 데리고서 여러 가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조사한 겁니다. 넘겨가지고 보면 처음에 이게 지금 그 한 달 동안을 조사해 봤는데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잘 다뤄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적인 요소가 76%, 1차에서 80%까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64%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유통일당, 우리 고 변호사님. 예. 자유통일당이 처음에 스타트 개원식 할 때만 해도 58%였는데 별로 활동을 안 하니까 지금 41%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내십시오. 그런데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85% 1차, 2차 맨 위에 교회의 그 재개발 문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사실적인 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조합과 한번 붙을 거예요. 이게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프레임을 씌워놔 버렸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정광훈 목사님의 부정 단어, 파란 거는 긍정이고 빨간,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다 빨강이에요. 근데 지금 파란 글씨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정의 단어가 전체 60% 정도로 64%보다 낮아요. 그만큼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광훈 목사님의 그 가장 부정적인 것의 대표가 뭐냐면 언론인데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지금 뭐 MBC, YTN이라든지 JTBC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데서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정광훈 목사님을 세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대구시장의 홍준표. 지금 언론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 많이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6월 11일 날 이동관 그 언론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뭐냐면 진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지상파가 하도 거짓말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래 편을 들어준 것 같아. 예. 그리고 이 전 목사님이 넘겨서 보시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상당히 대통령과 연관된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 관련된 이 단어가 3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넘겨서 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파란 거는 긍정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빨간 게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 오면 우리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강해져. 파란 게 확 올라오죠. 긍정의 언어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공격을 해도 아니야, 우린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전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 언어로 바뀌고 있다. 평판이 많이 올라 있어요. 65%, 6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평판이 좋게 나타나니까 70%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거는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나와요. 그 SBS, JTBC 비디오 뭐고 YTN 지상파 종편 뉴스 이런 데서 이 교회를 테마로 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특이한 우호적 채널인 신의 한 수가 3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이걸 대안을 우리가 세워서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워낙 통이 커가지고 아이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기차가 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씁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니까 신경 안 썼는데 저는 그런 꼴을 못 봐. 개를 쫓아버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핫 이슈, 가장 부정적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더 탐사예요. 더 탐사. 그러니까 더 탐사가 86.1만 회를 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가 짖으면 같이 짖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참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다 잠재우고, 여덟 번째 정당 평판 비결해 보면 민주당은 14%예요. 부정적인 여론가 많아요. 긍정적인 게 14%야. 국민의힘은 19%예요. 근데 오히려 자유통일당은 41%예요. 고 변호사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야지 위원장님. 예? 자, 앞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호불호가 이렇게 좀 생긴 거 있는데 적극 대처해서 이제 지금 이 결론을 보면 기존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염증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정당의 의미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나가면 좋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유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는 사실 오늘 강의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 여러분 마을이 철저하게 조직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조직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좀 잠깐 띄워져 보면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보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민간인이 학살당합니까? 내가 이거 어저께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한 얘기야.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게 누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냐면 동네에 있는 좌익 세력이에요. 넘겨서 보십시다. 넘겨서.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오늘 또 기자회견을 이걸 하시더라고. 기자회견을.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서울에 수박한 1996 9월 28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마을 곳곳에서 대규모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예요? 동네 좌익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북한군의 패전병이 도망가지 못하고 빨치산으로 도망갔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과 연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칼,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했는데 이 빨치산들이나 이렇게 숨어있는 지리산 쪽에 숨어있는 거를 누가 잡았냐? 백선엽 장군이 잡아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이게 누가 간첩인지 누가 아닌지 누가 좌익인지 우익인지 모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당했는데 넘겨서 다음에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때 죽은 숫자가 얼마라고? 59,994명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참 요거는 좀 내가 확인하고 싶어. 여기서 보면 전남 지역에서 피살자가 43,511명이야. 전남에서. 여기 보세요. 전남에서 죽은 사람이 43,511명이야. 59,994명 중에. 전라북도 5,603명, 충청남도 3,680명, 경기도 2,536명, 서울 1,383명, 강원도 1,216명. 여러분 왜 지금도 나는 그런 거야. 왜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 세력이 세냐 그러면 아직도 이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여러분 좌익 세력들이 우리 동네 사람을 죽인다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자유마을 이게요, 이 조직이 뭐냐, 이 조직이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시뻘겋게 대한민국이 물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딱 어떤 사건이 터지면 누구부터 죽일 것 같아? 우리는 뭐야? 나지. 꼭 남을 끌고 들어가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닭이 그랬대잖아. 주인이
잘 키웠어요. 알도 낳고 이제 거의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닭이 그러더래. 주인님 뜨거워서 싫어요.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뜨거워서 싫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남한 자익 세력들이 집단 학살 피해는 호남에서 가장 심했고, 그 중에서 여기 넘겨서 보세요. 영광군 염산면이 가장 키웠다. 좀 띄워주세요. 네. 시했다. 이때 염산교회가 77명 바다에 그냥 아예 잠수시켜 죽였어요. 염산교회 이방호 목사님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익 세력들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 대전 형무소에서 1742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익 세력들, 우파들이나 또는 이 기독교인들은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죽는 타켓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뻘겋게 물드는데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나 벌거졌는데.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6.25 전쟁 당시 집단 학살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신앙 자유를 명분으로 자주시킨 뒤 학살했는데 전남 영암 24명, 임자도 150명. 나는 임자도를 직접 갔다 왔어요. 거기 성결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동네 사람이 다 죽인 거야. 동네 사람이. 그리고 교회 논산의 병천교회는 1살부터 60세까지 어린애기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다 학살시켰어요. 이게 좌익 세력들이야. 이게 군인과 경찰을 빼고 민간인만 죽인 숫자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 유명하죠. 예, 이분이 교회를 100여 개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을 통해서 전도되고 큰 일을 했던 사람이 CCC의 김중곤 목사님. 그 다음에 유명한 선결교 목사님이신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상담학의 대가 누구죠?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이분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외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교회 세웠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걸 보면서 그 다음 넘겨서 봅시다. 함흥시도 민간 학살된 거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우파들은 다 좌익 세력들에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전국에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충청남도 서천군 거기서 250명, 강원도 고산군, 원산시 1700명 이렇게 다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고산군에는 190명의 천주교도 학살했죠. 넘겨서 보시면. 자, 이렇게 좌파 세력들이, 좌익 세력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넘겨서 보시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하부 조직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자통이라고 하는 자주통일민중전의대가 있어요. 이게 자유통일당이 아니고 자주통일민중전의대. 이게 인민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하니까 얘네들이 인민이라는 단어 대신에 민중 또는 민족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데 우리가 함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자통이라는 이 좌파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68개의 전국 조직인데 그거 하나 조직만, 그러니까 큰 조직 민노총이라든지 또 민중당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이거 빼고 요 자통이라는 요 한 군데서 조직을 해서 이렇게 시뻘겋게 물드는 게 전국에 68개인데 어떻게 되냐면 경남 지역, 경상남도 손 들어봐. 경상남도 여기 없어? 경상남도에 18곳, 경북 지역에 7곳, 충청 지역에 16곳, 강원 지역에 9곳, 호남 지역에 8곳, 서울 지역이 5곳, 송파, 동대문, 강동, 강남, 은평구 여기 한번 그 지역 손 들어봐. 여러분들은 지금 칼이 여기 왔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이 강하게 지금 조직해야 돼, 안 해야 돼? 형식적으로 해야 돼, 가짜로 해야 돼, 진짜로 해야 돼?
진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왜 그러냐?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애국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돈을 바라고 하지 말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근데 왜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냐 이거야. 더 열정 있게 뛰길 원하면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